지금 시각 오후 1시, 오늘의 작전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시장에 포착된 이상지구를 추적하고 감초지 종목의 실체를 밝혀내는 여기는 주식수사본부,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줄 작전타임 60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지만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든든히 받쳐주면서 코스닥은 2%에 가까운 상승분을 켜내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1,200포인트를 넘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비밀 작전도 바로 브리핑 들어갑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투톱은 쉬어갑니다만 소보장 관련 종목들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기 때문에 소보장 기업들의 실적도 기대 한번 걸어보시고요. K뷰티 관련 종목들 오늘장 초반부터 상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미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의 수출 성장은 지속될 거라고 하는데요. K뷰티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이 유망할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시죠. 그렇다면 이 안에서 오늘의 작전명은요. 오늘의 작전명 바로 에너지입니다. 오늘 작전명 올레드 순서에 이 에너지 관련된 타깃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보시고요. 작전타임 60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포트를 빨갛게 물들여줄 작전명 올레드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타깃주까지 만나보시죠. 오늘도 역시나 현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의 반장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올레드 반장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방향성이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끝났다 보니까 코스피 지금 순고로 기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기간의 매수세가 유입은 중에 있지만 외인이 1조 원 넘는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시점에 전력설비나 조선 등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지수를 이제 방어하면서 추세를 이어갈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요, 2%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1170선 단기 저항을 돌파한 후에 추세를 만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고점을 빠르게 돌파한 후에 코스피를 좀 따라가 줄지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사이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지만 협상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실망감이 좀 묻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을 3주 연장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나스닥 동모는 상승 중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업들 실적에 더 주목하는 모습인데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들보다도 호실적이 기대되는 실적 발표 전에 종목들이 좀 탄력이 붙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조용했던 전력설비나 조선 등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만큼 구도주 순환에 집중하면서 실적을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시장 안에서 주도주 순환매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요. 관련 종목들의 흐름 꾸준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반장님의 지난 타깃주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장님의 어제자 타깃주도 중요한데요. 그 전에 4월 1일에 주셨던 대덕전자부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신고가 새로 쓰면서 목표가에는 당연히 시원하게 도달을 했더라고요, 반장님. 네, 우선 이제 지난 타겟주 대덕전자가 오늘 강한 슈팅이 이어지면서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작전본부에 오셔서 대덕전자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AI 산업이 커질수록 반도체 칩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이제 AI 칩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칩, 트레이, 렉, 코드 등 그 단위 확장이 좀 되고 있는데 칩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을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 바로 이제 FC, BGA인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광모들 중심으로 고부가 FC, BGA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고요.
이건 이제 단순 업황 회복이 아니라 AI 인프라 성장이 직결된 핵심 부품의 재평가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이게 짧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인데 현재 이제 FC BGA 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소재인 T글래스의 이제 공급 제약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수요는 AI나 서버나 자율주행까지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답은 하나죠. 가격은 오르고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적전자의 가장 큰 매력은 이미 완벽하게 체질 개선이 됐다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모바일이나 아니면은 가전 중심의 저마진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이제는 서버와 자율주행 중심의 이제 고부가 구조로 완벽하게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는데 연속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올해 최대 이익까지 전망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올라가고 밸류레이션까지 같이 올라가는 가장 강력한 상승 구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단기 매물 구간, 이렇게 좀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는 구간이 저항 구간이고, 여기가 돌파 시에는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추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을 해줬습니다. 천장은 이미 뚫린 상황이고요. 실적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 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12만 원 안착하는지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타겟주는 대한조선이었는데요. 대한조선은 조선 섹터 내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 포인트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이제 글로벌 스웨즈막스급 원유 운반선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독주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1분기에만 올해 수조 목표를 넘긴 상태고요. 2029년까지 일감을 미리 확보하면서 독보적인 가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형 탱커 수요 폭증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가장 확실한 수혜를 입고 있고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한 유조선의 좀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선종만 반복하는 시리즈 건조 전략을 통해서 영업이익률 27%라는 경이로운 수익성을 기록 중에 있는데 생산 속도와 품질 그리고 연료 효율 면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보다도 조금 더 높게 가격이 책정이 됐음에도 수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돈을 잘 버는 그런 체질을 갖춘 조선업계 내에서 독보적인 고수익 기업으로 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조선 운임 상승이 신조선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슈퍼사이클 초입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이 고정비 구조가 안정된 상태에서 성과 상승의 수혜를 직접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엄청난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는데 2분기부터 이제 고가 수주 물량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와 주가 리레이팅이 동시에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면은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8월달에 상장 이후에 한 연초에는 좀 조정이 있었지만 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제 상장 첫날에 시초가, 종가 부분을 강하게 뚫어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도 저점을 계속 높여주면서 우상의 추세를 이어갔고 최근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박스 돌파를 시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되돌림 구간에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외인 기관의 수급들도 다시 붙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조선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실적이 부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은 10만 원 선 안착 시에 전고점까지도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안착 여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AS는 저희 작전본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래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저희 작전본부에 들어오시면 대덕전자, 눌림목 저가 타이밍과 그리고 대한조선의 추가 대응까지 모두 안내드릴 예정인 만큼 지금 바로 작전본부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덕전자톡에서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방을 더 열어둘 수 있다고 설명을 주셨거든요. 우선은 12만 원 선 어떻게 안착해 주는지가 1차적으로 중요한 지점 되겠고요. 어제자 타깃주는 대한조선이었습니다. 대한조선도 10만 원 선만 안착해 준다면 그 윗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두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챙겨 가셔야 될 겁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하신 뒤에 지금 바로 작전본부 합류
집중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장님 지난 타깃주 봐봤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 안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만들고 있는 용의주 검거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주로 HD현대일렉트릭 주셨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데이터 센터향 이 엔진 물량 수주권을 따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 그룹사 차원의 전력기기 밸류체인이 완성됐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더라고요, 반장님. 네. 요즘 시장을 보면은 흐름은 하나죠.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시작된 기대감이 전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인데 AI가 커질수록 결국 필요한 거는 전기죠. 그리고 이제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바로 전력기기인데 HD 현대일렉트릭은 그 흐름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은 단순한 이제 경기 반등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력망 교체까지 모든 흐름이 이제 전력 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노후 전력망 교체와 신규 데이터 센터 증설이 맞물리면서 전력기기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직접적인 이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미 이제 북미 매출과 수주가 수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본격적인 슈퍼 사이클 초입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이제 전력은요 앞으로 10년짜리의 이야기다라고 좀 이 관점에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의 강점 중에 하나는 단순히 이제 성장만 하는 게 아니죠.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를 넘는 구조로 유지를 하고 있고 고부가 가치 전력기기 중심으로 제품 믹스가 개선이 되면서 이익 체력 자체가 한 단계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북미와 중동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현지 생산 법인을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를 직접 흡수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변압기까지 기술력을 확보를 하면서 단순 공급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전력 인프라 핵심 플레이어로 올라서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구 구간에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하나는 있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현금 흐름을 조금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계약 자산이 1년 만에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건 매출을 잡혔지만 아직 돈은 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즉 이제 수주가 늘어나는 만큼 현금에서는 좀 뒤따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무 부담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구리 가격 상승이나 원가 부담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 확대까지 고려를 하면은 변동성은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실적만 보고 접근하는 구간이 아니라 수주와 매출, 현금 흐름 이제 3단계를 다 같이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도 완벽하게 황제주에 안착을 했죠. 100만 원 선에서 좀 저항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인 기관의 수급은 꾸준히 살아있고 거래대금도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이어간다는 거는 달가 더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라는 거를 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선 이제 120만 원대를 완벽하게 안착한 후에 140만 원 선까지도 추가 상승이 이어질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은 단순한 이제 전력 테마가 아니라 AI 시대 인프라 핵심 기업으로 구조적인 성장 흐름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실적 인식 시점 그리고 현금 흐름이나 밸류 부담 등을 좀 체크해야 될 변수들도 분명히 있지만요. 결국 이제 이 구간은 이제 흐름을 이해하고 타이밍을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방향을 좀 보여준 상태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좀 HD 현대일렉트릭이었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강하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120만 원 선 안착 1차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눈높이는 140만 원까지 높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는 이수페타시스 택해 주셨습니다. 사실 기판 업황이 호황이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인 것 같아요, 반장님. 네. 사실 AI를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 보고서 얘기를 하면요. 수많은 데이터가 오가고 끊임없이 계산이 이루어지는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바로 길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빠르게 이동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반도체가 있어도 성능은 반쪽짜리에 불과한데 그리고 이제 그 길을 터주는 기업들이 요즘에 강세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우선 AI 서버는 기존 서버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데이터 처리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호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는데, 특히 이제 고다층 PCB는 이제 층이 많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요. 문제는 이 기술이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고난도 설계와 제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은 제한적인 반면에 AI 투자 확대는 그러니까 투자 확대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는 바로 그 제한된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플레이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즉 이제 단순한 소유주가 아니라 없어서 못 파는 시장의 중심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페타시스를 더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는 매출 성장 구조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수익 구조가 좀 변화가 나왔습니다. 고다층 PCB는 기술 난이도가 높은 만큼 단가도 높고 마진도 좋고, 그리고 지금은 제품 믹스가 그 제품 믹스 자체가 고사양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물량을 팔아도 더 높은 매출, 같은 매출에서도 이익도 더 높은 상황,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간이고요.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기판 스펙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소페타시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유리한 구조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흔히 이제 증설은 사실 리스크로 보는 쪽도 많은데, 하지만 이스페타시스의 증설은 성격이 조금 다르죠. 이미 글로벌 고객사 수요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한 증설이기 때문에 4공장 가동에 이어서 5공장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주문이 이미 쌓여있다는 의미고요.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AI 서버 시장은 빅테크 중심의 장기 투자 사이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연결된 공급망은 쉽게 끊기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동사는 이제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구조에 올라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 박스를 이어가던 주가는요, 이제 드디어 작년 12월 달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간의 매수세 그리고 외인 기간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래대금도 계속 붙어 있죠. 이것도 동일하게. 무엇보다도 사실 작년 11월 달서부터 이어졌던 박스 구간을 이제 돌파한 이후에 첫 눌린 구간, 저층 지지 라인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저가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시세 분출이 바로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좀 확인이 되죠.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데, 우선 이제 특히 PCB 업종 전반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테마가 아니라 실적 중심 종목으로 선별이 되는 흐름이 나타내주니까 이번에 20만 원 안착해주는지 여부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AI 인프라 핵심 부품 기업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고부가 제품 중심의 수익 구조도 전환이 되고 있고, 수요 기반이 확인된 증설 사이클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결국 시장은 성장하는 산업 안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기준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이스페타시스였습니다. 이소페타시스 이제 2차 시세 분출이 기대되는 위치에 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20만 원 선 안착부터 1차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오늘의 용의주 두 가지 모두 검거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타깃주는 어떤 종목일지 단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작전명 바로 에너지였는데요. 에너지 안에서도 원전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전반적으로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은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전력 시장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중요했으면은 지금은 이제 얼마나 똑똑하게 관리하면서 그걸 더 중요하게 쓰임새를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끊기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로 미리 막는 기술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타겟주인데요. 우선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단순 공급이 아니라 전력망을 지능화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 실시간 모니터링, 이상 징후, 사전 감지라든가 효율적인 전력 분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스마트 그리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타겟주는 단순 전력기기 업체가 아니라 이 지능형 전력망 안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이고요.
즉 이제 전력 증가의 수혜, 거기다가 전력 관리 고도화 수혜까지 동시에 받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주의 핵심 기술은 CMD, 그러니까 즉 이제 상태 감지 진단 시스템은 전력 설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이상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는 기술인데, 쉽게 말하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알려주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 기술은 단순 편의성을 넘어서 사고 예방이나 유지 보수나 비용 절감, 그리고 전력 안정성 확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데, 이미 이제 40여 개의 특허와 인증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과 산업기관에 적용되면서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타겟주는 하드웨어를 넘어서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성장 스토리가 더 붙어주는 건데, 우선은 원전입니다. 일단 정부의 원전 재가동이나 확대 정책에 맞물리면서 전력 설비 관련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관련 밸류체인에 들어와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광인데, EPC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면서 신재생 시장에서도 입지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 번째로는 해외 분위기까지 봐야 되는데, 미국과 카자흐스탄 중심으로 기술 검증 및 시장 진입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확장 스토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즉 타겟주는 전통 전력을 가지고 신재생과 그리고 원전과 글로벌 이 모든 축을 동시에 열리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주가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력 설비 테마 강세와 함께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탄력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고 돌파와 함께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전 선침해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이제 타겟주는요, 지금 이제 AI 시대의 전력망 진영화 수혜, 거기다가 차별화된 진단 기술 기반의 경쟁력도 갖고 있고, 원전, 태양광, 해외 확장 스토리까지 이 모든 흐름이 동시에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은 이제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기술과 결합된 산업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업을 선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종목을요, 저희 작전본부에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아래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작전본부에 들어오시면 대한조선, 신화와 같이 오늘의 타겟주는 이겁니다. 타겟주의 매매 전략은 이렇게 됩니다 등 전부 공개드릴 예정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른 선침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작전본부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돌파 전 지금이 바로 진입 타이밍이 될 수 있는 오늘의 타겟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정체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하신 뒤에 작전본부 합류하시면요, 종목의 정체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까지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작전본부 합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반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들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시장 탈탈 털어보는 종목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도 바로 모셔볼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두 분의 지난 종목 수익률부터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DB 하이텍 주셨었고요. 53% 수익이 나면서 목표가에 시원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고가를 새로 썼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강하네요. 네, 그때 했던 드립이 DB. 네. 아이고, 예. 또 받기도 참 어렵네요. 네. 원래 그냥 금요일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DB 하이텍이 여기까지 올라온 가장 큰 배경은 일단 우리도 전략 반도체가 있다. 우리 나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쪽들이 해외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15만 원대 그리고 또 아까 장중엔 16만 원대 더 갈 수 있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물론 시장 분위기 때문에 더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뭐 그렇게 뭐 반도체 치고는 PR 선행 PR이 20배 정도면 비싼 걸까요? 안 비싼 걸까요? 네, 그럼 시장이 알아서 하겠죠. 예, 더 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답변을 드리려다가 멈칫해 버렸네요. 원래 네. 저 아시잖아요. 혼자 던지고 제가 혼자 하는 거.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추가로 더 올라가게 되면은 갖고 있는 비중을 계속 또 줄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력 반도체가 약간 또 여기저기서 풍기 현상이 나오면서 그것도 쇼티지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가격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생산하는데 캐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는 대로 일단은 챙길 거 챙기고 그다음 다시 보자 그런 쪽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 하이텍 지금 자리에서는 수익 실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다시금 진입할 만한 타이밍 된다면 그때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창희 대표님의 삼성중공업도 이어서 봐볼게요. 29% 수익이 나면서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상승불 켜냈었는데 네. 지금은 약간 밀려나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수 따라서 살짝 눌림이 나타나는 거겠죠. 뭐 그것도 있고 어쨌든 3거래일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약간의 이제 신고가는 아닌데 어쨌든 시가 크게 출발했다가 조금 밀렸는데 저는 아직은 이제 시작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뭐 조선주 새로운 패러다임이 붙었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시작점에 지금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조선주가 작년에도 여름에 강했어요. 네. 재작년에도 여름에 강했고 이 여름 오늘 덥네요. 바닷가로 가야 돼서 배를 타는 건 아닌데요. 그렇죠. 당연히 배 타러 가야죠. 하지만 네. 이 배는 아닌 것 오리배 같은데요. 타러 가야죠. 아, 그럼요. 네. 이게 오리배도 만들 거예요. 삼성중공업이. 네. 그런 것도 감안하면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물론 목표가에는 도달을 했지만 조금 더 끌면서 수익 극대화 한번 노려보시죠. 이렇게 두 분의 지난 종목들 봐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세 가지 구역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구역은 K뷰티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두 분의 종목 선택도 열어보면요. 코스맥스 그리고 제닉 주셨습니다. 사실 K뷰티 정말 오랜만에 강한 모습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선 코스맥스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화장품 쪽이 드디어 성수기가 진입이 되는 분위기네요. 네. 네, 근데 봄보다 여름에 더 화장품을 많이 씁니까? 많이 지우니까. 아무래도 선크림도 더 많이 바르고 네. 여자들한테는 필요한 물건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화장품 관련해서. 남자들은요? 대표님도 필요하시죠? 우리 아니요. 피부 관리해야 되잖아요. 필요해요, 그냥. 아이고 네. 어떻게 해드릴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자들도 네. 많이 쓰겠죠. 예. 네. 또 비비크림 쓰고 뭐 링클 프리 이거 쓰고 뭐 하긴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도 성수기 때가 진입이 되다 보니까 그 여행의 성수기 또 야외 활동의 성수기죠. 그런 네. 쪽에서 좀 더 많이 쓸 수 있겠다는 쪽인데 일단 환율 효과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특히 지금 1분기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잘 됐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때 2분기, 3분기나 이럴 때 잘 나가기 위해서 재고를 많이 쌓는 과정 쪽에서 나왔다고 하게 되면 역시나 K뷰티는 수출은 잘 되고 있다라는 쪽들에 대해서 시장은 또 다시 재조명이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또 K뷰티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인디 브랜드가 계속 또 잘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인디 브랜드에서 우리 브랜드를 이렇게 출시할 텐데 그럼 이렇게 생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ODM 업체들한테는 가장 큰 또 수혜다 쪽으로 봤을 때 한국 콜마 코스맥스 마찬가지로 둘 다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코스맥스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탈리아의 케미노바라네요. 케미노바. 예, 카사노바 예. 아유, 네. 그 친구 케미노바가 인수를 하면서 유럽의 생산 거점을 확충했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쪽에서도 하나의 거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확산되는 모습들. 특히 이런 ODM 업체들은 현지 쪽에서 얼만큼 공장이나
현지 법인들을 갖고 있어서 그걸 확장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런 회사들은 일단 일감이 많아질 것 같다. 그러면 돈 들여서 증설을 합니다. 네. 그게 작년에 보니까 국내 공장도 한 30% 증설을 완료를 한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 적어도 캐파는 30%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큰 모습들이고요. 게다가 또 상하이, 태국 같이 글로벌 주력 거점 쪽에서 신공장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레벨업이 되는 KPX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레벨업이 되는 과정들을 본다 그러면 여전히 올해 실적은 잘 나오겠다 이쪽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선행은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간 PR 20배 정도까지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약 한 15배 정도까지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한 단계 지금 꾸준하게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난번 고점 때 28만 7천 원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조금 더 써서 그 사람이 정이 없잖아요. 이 정도쯤까지 올라가게 되면 네. 30만 원대까지 열어놓고 목표가를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탈리아에까지 거점을 확보하게 된 코스맥스 되겠습니다. 목표가 30만 원 그리고 손절가 20만 원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코스맥스였고요. 그렇다면 유창희 대표님의 제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엄청 유행하는 겔 마스크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제 제닉은 저번에 한번 가져왔었어요. 맞습니다. 그 미용 관련해서 제닉을 계속 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얘만 유일하게 못 가고 있네요. 네. 이제 가려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오늘 원래 달바 글로벌을 갖고 올까 하다가 네. 미어도 다시 한번 제닉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뭐 그때랑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그 1분기 때 반도체가 엄청 좋았고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화장품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북미 지역, 유럽 지역이 거의 50% 정도 전년 대비해서 수출이 증가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일본은 한 7% 정도 그냥 완만한 상승세. 중국은 사실은 1, 2월은 폭망했는데 3월 달에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래서 네. 1, 2월에 안 좋은 거를 마이너스 성장한 거를 3월 달에 돌리면서 역시 화장품 실적 좋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3월 말 4월 초부터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주들이 조용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바 글로벌은 뭐 신고가도 갔는데 제닉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에 대한 어떤 기대감 충분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한 2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 제품을 알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제품들은 약간 유행이라보다는 계절성을 좀 타잖아요. 네. 좀 봄에 잘 판매되는 거, 여름에 판매되는 거 이런 건데 마스크팩은 사실은 겨울에는 건조하다고 많이 써야 되고 그렇죠. 여름에는 여름 뭐 하고 요즘 저 햇빛 따가울 때는 햇볕 많이 썼다고 써야 되고 네. 마스크팩은 약간 계절성은 덜 타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하면 어떤 꾸준한 안정적인 매출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예산은 D2C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간 유통점 없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마진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그런 것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한 6, 7% 올라왔는데 이 저항대가 또 걸리는 것 같아요. 33,000원. 이 자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작년 8월 달에 급락이 나왔던 자리가 딱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33,000원, 4,000원에 대한 어떤 매물 부담감이 아직은 있다. 근데 또 이게 돌파가 되면 또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랑 똑같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4만 원 열어놓고 있고요. 27,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27,000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27,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작은 박스권 하단에까지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닉 같은 경우에는 겔 마스크팩을 만들고 있고요. 마스크팩은 계절을 안 타고 사시사철 수익이 다 잘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꾸준히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걸로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는 4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27,000원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구역 K뷰티였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구역 넘어가시죠. 저희가 둘러볼 다음 구역은 바로 조방원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두 분의 종목도 열어보면요. 그린광학, HD현대중공업 주셨습니다. 약간 갈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린광학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방산으로 보잖아요.
아닙니다. 그린라이트입니다. 아닐까요? 네. 그린 라이트. 네. 예. 방사선에 그린라이트가 켜졌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그린 광학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주가나 흐름들은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 네. 이쪽들이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빠르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회사 내용에도 있다시피 광학 시스템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초정밀 광학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면 레이저 이런 쪽과 같이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방산, 디스플레이, 반도체, 우주항공, 뭐 첨단 소재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너무 많네요. 원래 이런 거 못 가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네네.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하나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끌어내는 파괴력은 좀 클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지금 방산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LIG 넥스원이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LIG 디펜스 이쪽으로 렌즈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광학 렌즈의 80%를 점유하고 있고 거기다가 유도무기 들어갈 때 같이 이제 레이저랑 거리랑 이 사거리 같이 맞춰가기 시작하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왜 안 갈까요? 네, 그래서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참 궁금한 종목이고 게다가 또 미국의 방산 업체죠 레이시온으로 직접 납품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반도체 쪽은 ASML 쪽으로 노광기 DUV 쪽이죠. 이쪽에 렌즈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UV니까 그냥 그쪽은 뭐라고 하지만 회사가 EUV 쪽으로 납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아질 게 남았네요. 근데 왜 안 갈까요? 네, 그런 쪽이고 마지막으로 이 적외선 광학 필수 소재 쪽에서 게르마늄이라고 G2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월 100kg을 양산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쪽이 중국이 수출 규제하면서 딱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막 구하기가 좀 어려운 방산 업체들은 일단 한국의 그린광학에 좀 줄 실 수 있겠어요라고 하고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납품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서 모멘텀을 받는다 그러면은 혹시나 이제 북미 쪽이나 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으로는 변화가 더 좋아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쪽들이 그렇게 크게 부각을 안 받는 이유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장하고 현재 1, 2, 3, 4, 5, 6개월입니다. 그러면 의무 보호예수 해제가 풀리면서 나오는 물량을 받고 있는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대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이탈 없이 잘 지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끝나면 다음으로 어떻게 될까? 쪽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는 막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사실은 LIG 넥스원에 나 납품하는 사람이야, 납품하는 회사야 이런 쪽으로 막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때 가게 되면 주가는 벌써 이렇게 쭉 달아오를 텐데 그 전 쪽에 미리 물량 나오면서 좀 묵직할 때 한번 좀 담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는 반등을 해도 뭐 시원치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36,500원대가 저항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못 가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는 조금 눌림목이라고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고가가 49,600원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목표를 잡아보면서 일단 5만 원대 목표가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린광학, 방산의 반도체, 우주항공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설정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린광학 봐봤고요. 그렇다면 유창희 대표님의 HD현대중공업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사인데 이제 네. 조선 그 너머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상도 못했던 데이터 센터라는 재료가 딱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그 핀란드 업체가 네. 그 데이터 센터 향 그 엔진을 수주했다고 해서 뭔 소리야? 이래서 그거 사실 연결이 쉽게는 안 되죠. 거짓 뉴스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좀 공부 좀 해보고 한 이틀 지나서 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는 걸 들은 순간 아 이게 되는 거였어? 했었죠. 네. 그래서 진짜로 자 생각을 조금만 전환시키면은 그게 가능한 거였었는데 우리가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아까 삼성중공업도 말씀드린 게 삼성중공업은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게 이제 데이터 센터를 바다에 짓겠다. 네. 네. 우주보다는 바다가 현실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우주로 멀리 나가는 것보다 그렇죠. 바다는 뭐 그렇죠. 동해에서의 바다로 있죠. 가게 되면 냉각도 잘 할 수가 있고 네. 전력도 풍력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풍력 때문에 날아가진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현대중공업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일단 조선 뭐 수주는 나쁘지 않아요. 1분기마다도 수주 잘 나왔고 뭐 2, 3분기 충분히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업황은 나쁘지 않다는 게 계속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에너지 쪽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보니까
뭐 알래스카 LNG가 됐든 해양 플랜트가 됐든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MRO, 핵잠수함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라면 현대중공업 충분히 원래 잘하고 있는 거 충분히 실적 나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건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됐잖아요. 네. 누가 모릅니까? MRI가 아니라 MRO죠? 제가 허리가 좀 아파서 MRA 그리고 이제 MRO 죄송합니다. MRO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LNG 이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업황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런데 새로운 게 붙었잖아요. 데이터 네. 센터. 이게 이번에 힘센 엔진을 수주한 건데 핀란드 업체가 지난주에 수주한 물량이 420메가와트급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게 680메가와트급입니다. 그럼 핀란드가 수주한 것보다도 한 60% 정도 더 많은 수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일반 가스터빈 발전보다 상당히 빨리 지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가스터빈 발전은 대규모 발전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고, 이런 그 조선 선박 엔진을 활용하는 발전은 회사가 건물을 공장을 지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듈러 형식으로 가는 거고, 또 제작 기간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 가스터빈은 진짜 빨라야 2년, 3년이에요. 네. 근데 조선 선박용 엔진은 정말 빠르면 6, 7개월, 뭐 길어야 뭐 1년 이내에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때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죠. 그러면 이게 2번 계약이 나온 거잖아요. 핀란드 업체, 현대중공업. 그러면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런 모멘텀이 확보가 되면 주가는 상당히 빠르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현대 마린 엔진도 있는데,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을 만든다기보다는 엔진과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혹은 유지보수 쪽이 강점인 거고, 네.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 현대 엔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비상장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아마 주력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현대중공업 지금 저는 충분히 한 80만 원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55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손절가를 조금 깊게 잡았는데 55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분할 매수해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본업은 너무 좋고요.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기대감을 안을 수 있는 소식까지 붙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80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55만 원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번째 구역 조방원까지 봐보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구역으로는 반도체 봐보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두 분의 종목 선택 열어보면요. 가온칩스,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네요. 제가 가온칩스 검색을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네. 타이틀에 바로 이제 붙어 있는 게 바로 삼성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삼성으로 칩스 판매하는 회사, 감자칩. 맛있겠네요. 네,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또 부각을 많이 받는 쪽이고요. 요즘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반도체가 이제 대형주가 갈 만큼 갔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중소형급의 종목들이 마구 올라갑니다. 네. 그런 쪽에서 오늘 보면은 오삿 어떻게 발음합니까? OSAT? 오삿? 오사트라고 합니다. 저희 그 잉글랜드에서는요 오사트라고 해서 네네. 예, 그렇게 일단 자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원어민 오신 줄 알았어요. 지금 야. 깜짝 놀랐네요. 예, 그래서 일단 거기서 후공정 관련된 쪽에서 테스트 패키징 이쪽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 쪽으로 주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쪽도 계속 신경을 쓰겠다는 쪽들이 강한 모습들이고, 또 한쪽으로는 이런 이제 디자인 하우스, 이제 삼성이 파운드리 키워간다. 이제 봐라, 우리 테슬라 칩 받았고 거기다 좀 더 확장시킨다. 퀄컴도 우리 거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변화들도 가온칩스 같이 이런 팹리스 그리고 또 디자인 하우스 부각을 받는다라는 쪽들이고, 근데 원래는 가온칩스보다는 AD 테크놀로지가 먼저예요. 네. 가장 먼저 한번 한 적 있지 않았을까요? 얘도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네. 그렇게 돼서 먼저인데 그래도 약간 이등주지만 그래도 격차가 좀 벌어진다. 아직 정고점대 돌파 못했다. 그러면 가겠다. 이쪽에서 이쪽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또 요즘엔 고성능 AI 가속기, 엣지 AI 이런 쪽으로 계속 또 붐이 불고 있기 때문에 신규 설계 프로젝트, 특히 이런 회사들은 프로젝트 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그대로 매출에 영향을 받고 그 매출이 커질수록 그대로 또 실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요즘에
선단 공적으로 들어가는 또 레퍼런스나 설계들이 좀 많아 보다 보니까 그쪽에 IP가 쌓여 있고요. 그쪽들을 그러면 다음 설계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고 딱 두게 되면은 그거는 뭐 그냥 갖고 있는 걸 주다 보니까 바로 수수료에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엔 또 플러스 알파가 상당히 커지겠죠. 그런 쪽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차량용 쪽의 SoC 시스템 온 칩이죠. 이쪽과 그리고 센서, 전장 관련된 쪽들 이쪽에 대해서 칩 설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적은 별로 지금까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못 갔어요. 그런데 이게 적자까지 되다 보니까 좀 부진했었지만 그거는 잊어라. 앞으로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점 쪽에서 똑같이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회사도 올해부터는 실적이 반영이 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지금 올해 예상이 매출이 1,000억대에 영업이익 80억대 정도까지 보여지고 있는데 내년은 오히려 점프업이 더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다 보니까 그걸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주기한 지지권대에서 아주 잘 지지했습니다. 지지했기 때문에 다음 직전 고점대 하나씩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한 8만 원대 직전 고점대 넘어가서까지는 목표가로 둬도 될 것 같고요. 순저가는 6만 원대로 보시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과정들 거래가 좀 슬슬 늘어나고 있네요. 예, 조금만 더 올라오게 되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가온치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도 실적이 더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설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으로는 하나마이크론 봐보도록 할게요. 또 공교롭게도 이 종목은 검색하니까 바로 상단에 SK 하이닉스 관련된 소식이 막 뜨거든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향, SK 하이닉스 향 이렇게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꼭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돼요. 삼성 그런가요? 쪽에도 공급 많이 하는데 어쨌든 최근 SK하이닉스 이슈가 좀 있죠. 네. 방금 이제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오사트 관련된 회사인데 원어민들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방송에.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오, 네. 네. 근데 이게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 사실 방금 하이닉스 말씀하셨는데 그저께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실적 발표하기 전이죠. 그저께 한 2시쯤에 하이닉스가 19조인가요? 청주 쪽에 공장 새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뭐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거긴 한데 어드밴스지, 그러니까 약간 조립 패키지 요쪽 관련된 투자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연결되는 게 하나마이크론이죠. 네. 그 부분을 하나마이크론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점유율 1위 기업이니까 바로 직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반도체 증설보다는 조립 세트 쪽 관련된 투자인데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상승 사이클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게 저는 그 리포트 그렇게 많이 신뢰하진 않지만 네. 재뿌리는 게 아니라 모건 스탠리가 어저께 삼성전자 영업이익 600조 이렇게 불렀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무시라기보다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왜냐면 그거 쓴 팀이 2년 전에 반도체 겨울 온다고 썼던 팀이에요. 갑자기 뭔가 생각이 네. 많아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랬던 팀이라서 뭐 오락가락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걸 무시하자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시장이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이 하이엔드 제품 수요가 탄탄하다는 거고 그러면 이 어드밴스 패키지 오사트 쪽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의 매출은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올해 매출이 한 2조 이상 전망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2천억대 전망하고 있는데 보통 오사트 업체들이 영업이익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 신규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럼 삼성도 투자하겠죠. 그래서 네.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의 테일러 팹 관련해서도 이 회사가 아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공장을 좀 빨리 짓고 뭔가 하고 싶으면 조금 그렇지만 완전 글로벌 탑 업체는 손잡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이 이미 다 끝나 있으니까 몇 년치가. 그러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또 삼성전자가 파트너이기 때문에 또 같이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늘 신고가 났어요. 신고가 났지만 일단 5만 원까지는 더 갈 수 있다. 이게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이제 막 신고가인 거거든요. 엄청나게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라서 충분히 현재 가격 대비해서 한 20%에서 25%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5만 원까지는 열어놓고 있고요. 36,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좀 조정이 나와도 36,000원이 이 박스권 상단입니다. 최근에
그 2월부터 4월 달까지 형성됐었던 박스 상단이 37,000원, 36,0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전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5만 원 그리고 손절가 36,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내파라 발음이 잘 되진 않지만 오사트 1위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이 지점에 대해서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끝으로 두 분께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이 상승폭을 더욱더 키우면서 1,200포인트 지금 올라선 모습이거든요. 근데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 에코프로는 아직 파란불이에요. 다음 주에 에코프로 BM 그룹주들 쭉 실적 발표 있는데 그걸 트리거로 해서 2차 전지주들 다음 주에 흐름이 좀 어떨까요, 대표님? 뭐 실적 갖다가 주가가 반응하나요? 뭐 그렇지는 않지만 네, 1분기 실적 별로 안 네. 좋을 거예요. 2차전지들은 그렇기 때문에 네.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안 좋게 실적 발표한다. 그럼 안 좋겠죠. 그렇죠. 예? 이러면 안 좀 되는데. 서운하겠죠. 서운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회사가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우리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터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에서 안 간 게 이제 또 오히려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2차전지도 힘내야죠 좀. 힘내기를 기원하면서 그냥 실적 부진에도 아마 IR 내용들을 잘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게 될지 이 지점이 중요하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유창희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코스닥이 사실 코스피에 비하면 흐름이 아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2차 전지도 좀 더 힘을 내주기를 기대해 봐야 되는데 앞으로 네. 전망 좀 어떨까요? 근데 오늘 코스닥이 이대로 마감은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예요.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뭐 나쁘지 않다. 코스피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고 2차 전지 월화 좋았잖아요. 네. 그 약간의 차익성 매물이 나온 거지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많이 줄어드는지 여부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2차 전지 아직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은 여러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 충분히 진입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아직 있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앞으로 꾸준히 관심 더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구역 두 분과 함께 둘러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작전 타임 60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 드리는 말씀 주가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